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부분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수열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되고 대학 수학에서만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부분 수열이 뭔지 알아야겠죠. 부분 수열을 잡으려면 수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수열에 대한 부분 수열이에요. xn의 부분 수열 xnk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 n1, n2, n3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크기 비교가 이런 식으로 되어주는, 즉 순증가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건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 수열이 존재한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내가 부분 수열을 잡는다는 건 첫 항을 뭘로 잡을지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x1보다 큰 x2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큰 3을 잡아주는데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만 뒤로 가서 x3을 이런 걸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수열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여러 개의 항을 빼고 해준다는 수열을 다시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분 수열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n이 알파로 수렴하고 xn의 부분 수열 xnk가 부분 수열이란 말은 따로 적진 않을게요. 이거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 xnk도 알파로 수렴한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호로 적어줄게요. xnk는 k가 변수기 때문에 k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극한을 적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n의 부분 수열 xnk와 xnkl이 있는데 이거의 극한이 서로 다르다면 뭐가 무한대로 간다? k가. 그러면 뒤에 xnl은 뭐가 무한대로 갈까요? 당연히 l이 무한대로 가겠죠. 이러면 xn은 발산하는 수열인 거예요. 자, 위에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름 정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xn이 6의 수열이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극한이 같다. 극한값이 같다라는 건 xn이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예요. 조건을 두 개나 줬다는 건 더 이상 작게 최소성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계성과 수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유계성을 갖지 않는 예시로는 xn은 n과 n분의 1 이런 수열을 잡는데 짝수는 이면은 위에 무한대로 가는 걸 따르고 홀수이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극한값은 모두 0으로 같지만 수열 자체는 발산하게 되죠. 기출에서도 이 유계 수열이란 걸 빼고 중경으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꼭 알아둬야겠죠? 네 번째, xn이 알파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의 정의를 우린 배웠었어요. 뭐로 배웠었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어떠한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각각의 자연수가 존재해서 xn 빼기 알파를 했더니
입실론보다 크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제로가 빠져 있네요.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전 영상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네 번째.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분수열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더라. 어떤 입실론 제로가 존재하면 xn의 부분수열 xnk도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조건이더라? 모든 k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xnk-x는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에요. 입실론 제로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수 보면은 모든 수가 그 알파인데 왜 x라고 했을까요? 알파보다 알파와 어떠한 알파의 근방에 있지 않는 여기에 속하게 되는 수열로만 이루어진 xnk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작은 공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중요한 볼차노-바이오-스트라스 정리예요.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정리부터 말할게요. xn이 6의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수열 xnk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열 버전도 있지만 사실 실수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아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가 6의 무한집합이면 A는 직접점을 갖는다 라는 얘기예요. 직접점은 직관적으로 자기 근처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증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아래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실수에서 부분집합 A가 있는데 이렇게 6개하고 이 사이에 6개하고 이 사이에 매우 많은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거리를 반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어딘가에서는 또 점이 무한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처음을 I1이라고 그 무한개 있는 거를 I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또 I2에서 이 공간을 다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어딘가가 무한개가 있겠죠? 그 무한개를 I3으로 두고 짜고 줄이다 보면은 그 공간은 xn이 됐을 때 공간은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2의 n승분의 I1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면 0이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작은 거리에 하지만 점은 무한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방에 직접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수열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볼차노-바이오-스트라스 정리도 함께 배워봤어요. 그 다음으로 배울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수렴성을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단조수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단조수렴 정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단조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가수열과 감소수열이 있어요.
증가수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 n과 xn 플러스 1이 있을 때 누가 더 크면 증가수열이라고 할까요? 딱 봐도 xn, 그 다음 항이 클 때를 더 증가수열이라고 하겠죠. 단조수열은 반대로, 감소수열은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앞에 여기 왜 빵 뚫려 있을까? 순증가와 순감소수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앞과 뒤항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중가수열은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부등호만 있는 거. 마찬가지로 순감소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조수렴 정리에 대해서 알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단조수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조수렴 정리는 첫 번째, xn이 증가수열이고 위로 6이면 xn은 수렴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xn이 감소수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래로 유기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렴수열이다라는 거예요. 자, 개요를 한번 봐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xn은 자꾸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위로 6개로 알파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근방에 굉장히 많은 향들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알파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증명 개요는 방금 설명했던 거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명을 잠깐 멈추고 해볼까요? 해봤다면 저랑 한번 이 부분은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n에 대해서 xn은 알파보다 작아요. 왜? 위로 6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집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합 뭔가 봤을 때 와, 되게 특이한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집합이에요? 위로 6의 집합이죠.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쵸? 모든 xn이 알파보다 작기 때문이죠. 위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x1은 a에 속하니까 a는 공집합이 아니고 a는 아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 두 개에서 뭐가 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원빌성 공리. 그럼 원빌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있더라? 숲 a가 있는 거죠. 그걸 알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수렴하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알파에 수렴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건 xn이 알파를 뺐을 때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좀 변형해 보면 xn 플러스 xn은 뭐랑 뭐 사이에 있더라? 알파 플러스 입실론과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있는 거더라. 근데 xn은 6이라며요. 알파로.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는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이면 끝이 아니라 전제 조건들이 있었어요. 임의의 입실론보다 0보다 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고 그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n을 잡아줘야 하는 일이겠구나라는 게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n을 잡을 거냐면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있는 걸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자명해졌더라. 왜 자명해질까요? 그렇죠. 얘는 더 이상 상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알파가 최소 상계라서. 그럼 이러한 xn이 있는 건 너무 자명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xn도 존재해요. 뭘 만족해요? 이런 걸 만족하고. 그러면
이제 xn과 xn 큰 라지 n을 비교할 건데 둘 중에 너가 크더라. 그렇죠. xn 스몰 n이 더 크더라. 왜? 이건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xn도 뭘 넘을 수 없더라? 알파를 넘을 수 없더라. 왜? 얘가 6이니까. 자, 그럼 다 되었죠? 이 위아래를 조합해봤더니 결국 xn은 알파보다 크지만 xn보다 작아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단 작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리고 계열을 잡았던 건 빼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더라. 자, 모두 한번 해봤을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